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수줍게 하는 거야? 교사담 에듀톡.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엄문영 교수님입니다. 네, 모 중학교 교사 김현섭 쌤입니다. 오늘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배웠던 네. 교양 상식 중에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많이 어떤 드라마에서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예.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래도 도덕 교사로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사실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사람들이 이래서 다 이제 도덕적인 선택을 못 하는구나라는 암울한 결론에 빠지는데 저는 거기서 좀 더 진화해서 희망찬 얘기와 그리고 뭔가 되게 쉽게 나름 설명을 할 거라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거 보시고 아이들한테 너도 이렇게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크면 좋겠다. 이런 잔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설명경 PPT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화면에 틈틈이 이렇게 크게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화면 보시면서 이제 제 목소리랑 같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도 이거 들어는 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이게 말은 유명하고 드라마에서도 한번 되게 엄청 좀 핫했던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상황은 슈퍼마켓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제 두 명의 그 용의자가 있어서 이제 용의자를 격리를 시키고 치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네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용의자가 자백을 하는 상황이랑 그냥 조용히 의리를 지키고 우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때 경찰이 이렇게 여러 상황을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상황은 이제 경찰이 원하는 사실 결과이죠. 둘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자백을 하면은 5년을 살 거다. 이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안 좋은 상황이어서 공공의 악으로 빠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두 번째 상황이 한 명만 배신을 때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B는 이제 의리를 지켰는데 A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A는 탈출. A는 세상에 가석방 탈출하고 B는 20년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반대로 되면서 B는 탈출하시고 A는 남으면서 오히려 의리를 지킨 사람이 20년을 사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작당 모의를 할 시간이 없이 이렇게 따로 취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배신하면 나는 끝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네 번째 상황은 서로 이제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거죠. 실제 죄를 지은 건 맞죠? 네, 그렇죠. 죄를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심리학적인 어떤 상황인 거죠. 범죄 심리학에서도 다루는 자백을 서로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하나의 심리 기법인 것이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5년. 그렇죠. 네, 오케이. 네. 침묵을 지키면 둘 다 니네가 윈윈하면 1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랑 네 번째 상황이 각각 공공의 악공공의 선이거든요. 이 입장에서는 공공의 선이 있었던 거예요. 명확하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자백을 안 하면 둘 다 1년 사니까 서로 이제 윈윈인 거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배신 때릴까봐 두려운 것이죠. 나는 지켰는데 상대방이 배신을 때리면은 나는 이렇게 20년을 혼자 살게 되니까 결국에는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더라 라는 그러한 걸 상황을 담은 딜레마인데 어쨌든 죄수의 딜레마는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를 신뢰를 했으면은 공동의 선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좋은 상황. 근데 합리적인 존재들이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존재는 약간 서양 철학에서 존재하는 합리적인 존재로 자신의 생존에 가장 1순위 관심을 두는 조금은 이제 계산적인 인간의 모습. 서양 철학에서 보통 다 인간을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합리적인 존재들이 서로를 의심해서 공동의 악인 형량 5년으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공동의 선이 있는데도 공동의 악을 선택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인간관계와 도덕적인 문제 상황들을 보면은 되게 좋은 공공의 선이 있거든요. 교실에서도 공공의 선은 있어요. 선생님 말 잘 듣고 수업을 다 같이 잘 듣는 거죠. 모두가 협력해서.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발동해서 그런 것보다는 점점 이제 나락의 길로 이제 가는 여러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러한 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백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협력하지 않았을 때 더 좋은 거죠. 나의 행동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있어요. 나는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깨끗한 교실을 위해서 쓰레기를 잘 만들지 않고 청소도 나름 혼자 내 주변 거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있을 거고 타인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죠. 반대로 나도 비협력 이제 교실에 쓰레기를 막 버리거나 깨끗하게 청소 안 하거나 쓰레기통 주변에 묵지 않거나 특히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쓰레기통 그 봉투 압축을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여기에 딱 적용이 됩니다. 그냥 왜냐면 나 하나쯤은 괜찮고 내가 굳이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호구 같다라고 하죠. 호구처럼 그렇게 사실 열심히 청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실에 쓰레기 버리기로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나도 이거 생각난 게 왜 네.
긴 차선이 있는데 끼어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맞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한 하면 될 현상에서. 텐데 이거를 맞습니다.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이고 그렇죠. 결국은 맞아요. 뒤죽박죽 대하고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나만 뭔가 규칙을 잘 지키고 나 3차선으로 빠질 거니까 나 3차선을 기다려야지라는 게 나를 협력을 한 거잖아요. 교통 통제를 위해서. 하지만 그게 이제 나만 되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사실 재수의 딜레마 모형에서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나 하나쯤은 부항 이렇게 1차선으로 앞질러 간 다음에 차가 띡띡 바뀌어가지고 새치기 해도 되지 않을까 나 하나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교실 쓰레기 버리기로 그걸로 사실 해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네. 공공에서의 악이 아닌 선 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건가 교육에서 적용할 건가 이런 그 결론이 이제 한 1, 2분 뒤에 나오는데요. 교수님. 그걸 참지 못했구만. 네,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대로 어쨌든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그림대로 내가 어떤 공공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도 협력하고 타인도 협력해서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 속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아름다운 교통 질서가 만들어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모두에게 있는 공공의 선이지만 우리 교실과 차를 보면 언제나 공공의 악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혼자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니 나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되고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깨끗한 교실이라는 공공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3차선 잘 지켜봤자 몇몇 사람들의 비협력이 그걸 깨뜨리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니까 나만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바보가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나 하나쯤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괜찮아요. 그냥 무임승차를 하는 건데 나한테는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인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져 버렸고 나는 나 하나쯤의 일탈은 나는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공공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도로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교실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서로 협력하지 않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공공의 선이 있지만 공공의 악으로 이제 인간들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대학교에서 배우면서 되게 암울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서지 않고 그 협력이 안 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듣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뭔가 이 T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이긴 한데 이제 F 감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독적인 협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보가 된다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협력하는 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의무론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다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F 감성의 이야기를 수업 때 많이 이제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단독 협력하게 할 수 있을까까지는 사실은 저도 정답은 꺼내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암만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합리적인 인간이면은 협력을 안 하는 게 암만 봐도 좋은 거예요. 암만 봐도 협력을 하지 않고 나 하나는 협력을 안 해서 나는 공공재를 누리지만 흔히 말하는 꿀을 빠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인간이든 어린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이런 협력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가야 할 길은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서 알려줘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되는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단독 협력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공공재를 지키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내가 바보가 되더라 하더라도 도덕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진짜 올바른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될 인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정말 나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합리적으로 따지면 왜 나 혼자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나 공공의 현실에 있어서 그 참 짜증나고 열받고 좀 억지가 있고 굉장히 억울하고 하지만 의무론자가 되어서 나 혼자만이라도 단독 협력을 한다면 서서히 이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공공재가 지켜질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얘기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애들한테도 설명해주면은 중학교 애들도 굉장히 이해를 잘 빠릿빠릿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선택을 하지만 저 위에 있는 이 나만 바보가 되는 이 단독 협력을 선택하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의 삶이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래도 애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F 감성을 완전 담아서 얘기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말할 때마다 참 합리적이진 않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도덕 교육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성 교육에서 가야 될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성을 가득 담아서 한번 이제 자녀들이 단독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강인한 끈기와 인내를 갖춘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어떨까. 저도 사실 힘들어요. 저도 이제 비협력할 때가 많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는 게 정말 그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굉장히 멋진 삶이다라는 거를
한번 이 영상을 계기 삼아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런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뭐 교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학부모들 중에서도 보면 우리 애가 편하게끔 우리 애의 니즈만 좀 챙겨주는 그런 교사 학교가 우리 애를 참 남다르게 보살펴줬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다 선한 것으로 의지해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다렸다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동의 악을 피하려면 네. 일면 이제 지금은 교육적인 부분으로 해서 약간 의무감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교권 같은 거를 적용해서 보자면은 강력한 반면교사로서의 처벌 지금 처벌 수준도 약하고 뭐 일벌백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 의무론자의 어떤 유익함을 또 교육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교권도 그냥 많은 부모들한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확립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뭐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들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학부모들의 참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도적으로 해줘야 공동의 악에 혹은 뭐 나 혼자 그냥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게 되니까 제도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다른 사람이 지켜야 나도 지킨다 이런 얄팍한 심정보다는 내가 그냥 규칙 자체를 지키는 것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원칙을 따르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좀 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저는 어떻게 보면 동기로 따지면 외주적 동기거든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거지 내 말.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길어지네. 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